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실 인적 쇄신. 두 번째,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세 번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인적 쇄신, 활동 중단, 적극 협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뉴스를 보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마 견디기 힘든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때는 자기가 가장 아꼈던 검찰의 까마득한 후배이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한동훈 대통령이 되자마자 법무장관으로 발탁을 했던, 그리고 지금은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거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당히 당원들과 국민의 선택을 63%로 받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한동훈, 시저가 브루투스한테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기분이 아마 여러 차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칼끝을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겨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것을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그 세 가지 사항은 그 어느 한 가지도 그것을 윤 대통령이 수락하는 순간 사실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아이덴티티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마저 느낄 겁니다. 이제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이 미래의 권력 앞에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인 겁니다.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의 주도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런 방식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아니, 대통령의 고유권한 중에 고유권한, 국회의 동의 청문회 일절 필요 없는 용산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쇄신해라, 전반적으로 김건희 여사 라인의 인사들을 모두 쳐내라, 이거 아닙니까? 이러한 요구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장에 칼끝을 꽂는 그런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라. 가령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2,000명 의사 정원 결단을 수정해달라, 취소해달라, 이런 요구하고는 차원이 다른 요구인 겁니다.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이 인사권에 대한 이 요구사항은 정책보다 몇 걸음 더 민감하고 대통령의 그 존재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요구사항을 꺼내놓은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지금부터라도 대통령을 딛고 밟고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미래 권력의 선두주자로서 나의 자리를 확실하게 다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일했을 거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이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가 없다. 그런 피말리는 심정으로 아마 이 마지막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쯤 되면 아마 자신도 밖으로 꺼내놓지는 않았지만 속마음으로는 자신의 직을 걸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인적 쇄신, 영부인의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해달라,
이 3대 요구 조건. 아무튼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었지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김건희 여사를 말하는 겁니다. 의혹의 단초를 제공했고 제대로 설명도 못했고 민심이 극도로 나빠졌다. 이제 그러면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수사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절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이제 이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공천 개입 의혹을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새로 시작될 경우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 협조하라. 여론 조작 혐의 적극 협조하라. 공천 개입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나선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 회의 모두 발언에서 쇄신을 11번 언급했고 민심을 7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변화, 결단, 이것을 촉구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는 이 말을 먼저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대답하는 방식으로, 가령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런 정도로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답을 해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먼저 기자들의 질문이 있기 전에 먼저 본인이 말을 꺼냈고, 지금까지는 김건희 세 글자를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입으로 말을 꺼낸 겁니다. 아무튼 검찰은 그 핵심 쟁점을 설명을 하면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그 주범들이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으면서도 계좌를 제공했는지 그 두 가지를 살펴봤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렇게 4시간 동안에 걸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4시간 동안이나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도이치모터스 수사 4년 반이나 끌어왔거든요. 4년 반이나 끌어왔는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론은 김건희 여사는 혐의가 없다. 모친 최은순 여사도 혐의가 없다. 김건희 여사는 그냥 일반 투자자일 뿐이다. 주가 조작 몰랐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일반인들은 이제 이렇게 볼 겁니다. 아니 그 비슷한 혐의였던 손모 씨는 1억 원 손해를 봤는데도 유죄. 김건희 여사 모녀는 23억 원을 이득을 봤는데도 무죄.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1억 손해는 죄가 있다고 보고 23억을 이득을 본 것은 죄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민심의 움직임은 단순할 수가 있고 사실은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는 단순한 데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면죄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